작전 돌입합니다. 오늘의 작전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연초고 다 바쁜데 어쩌면 베네수엘라가 큰 변수와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 가격, 은 가격, 간밤에는 구리 가격 최고가고요. 저희 생활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겠지만 팔라듐 가격은 뭐 천정 뚫고 가고 있습니다. 백금 가격도 지금 백금도 완전히 공급이 딸려서 날아가고 있고요. 원자재 중에 실은 대장은 유가와 천연가스인데 이 둘만 못 가고 있죠. 그래도 천연가스는 또 간밤에 11%나 급등을 했는데 국제 유가는 트럼프가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베네수엘라 때문에 유가의 고삐가 풀릴 수도 있고 유가가 풀리게 되면 그야말로 판이 바뀐다. 원자재 랠리라는 진짜 새로운 판이 열립니다. 이러면 실은 시장의 주식시장의 주도주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지금 지난 11월부터 10월 말부터 베네수엘라 때리고 있죠. 아예 베네수엘라는 나라, 엄밀히 말하면 국가가 아니라 그 마두로 정권을 테러 정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뭐 인신매매, 부녀자 임신매매, 유아 임신매매, 마약 이런 것들을 이유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든 베네수엘라를 들어가든 연관된 유조선들을 모두 금지를 시킨 겁니다. 완전 봉쇄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가죠. 어딜 감히 들어가겠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어쨌든 기름을 팔아야 먹고 사니까 배들이 나왔거든요. 벌써 2개가 나왔는데 바로 미국이 가가지고 그걸 납포를 했고 하나 베네수엘라 배가 빠져나오다가 지금 도망 다녀가지고 그것도 추적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이거 하면서 지금 납포한 베네수엘라 유조선은 자기가 팔 거다. 근데 거기 기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팔거나 미국이 가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두로 정권 인정할 수 없다. 근데 기자들이 막 물어볼 거 아닙니까? 벌써 뜸을 10월 말, 이제 11월 말 2달 가까이 본토 공격한다 뜸 들이고 있으니까 진짜 공격할 거냐? 여기에서는 확답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걱정된다는 거예요. 보통 트럼프가 막 강력하게 말하거나 할 때는 실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트럼프의 패턴이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즉답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릴 때 행동에 옮긴 적이 많았다. 뭐 이런 좀 정치 분석가들의 평가도 있는데요. 당연히 베네수엘라는 반발하고 나오죠. 그래서 뭐 해적질 멈춰라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핵심되는 인물이 바로 그 마두로 대통령, 차베스 다음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를 망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 마두로 정권인데 딜을 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선거도 할 테니까 자신의 통제권은 인정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미국 말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와 미국의 반응은 안 된다. 너하고 그러니까 마두로하고 가족 일가족의 신변은 미국이 CIA가 보장을 해준다. 다만 떠나라. 망명해라. 베네수엘라에 있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제 때릴지 모릅니다. 이제 때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외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때문에 금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다. 베네수엘라 때문에 은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달러 약세 때문에 달러 더 찍었다고 때문에 금은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실은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베네수엘라 때문에 금, 은 가격이 오르느냐? 중국과 러시아 때문입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한 친 베네수엘라 카르텔이고요. 마두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쪽에선 친중, 한쪽에선 친 러시아 하면서 자신이 이제 비리를 저지를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특혜들을 주면서 이제 이 정권을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도 미국한테 이제 막 미중 전쟁, 관세 전쟁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배를 납포하냐 미국이 뭔데 다른 나라에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도 아예 우리는 마두로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다라고 해서 오늘과 내일 안보리에다가 이번에 이 미국의 행동 유조선 납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회의를 요청하기도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잘 보면 중국은 이미 어쨌거나 굉장히 눌러놨죠. 관세로. 그래서 본인 말도 잘 들고 위안화도 지금 강세를 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 수가 틀리게 되면 실은 베네수엘라도 베네수엘라지만 우크라이나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문제와 우크라이나가 거의 한 켠으로 한 몸처럼 움직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러시아는 이 베네수엘라가 좋은 핑계거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건드리구나 하면은 러시아가 옳았구나. 미국 너 이따위로 나와. 우리도 우크라이나 휴전 안 해. 우크라이나 종전 안 하고 왜냐? 미국도 멋대로 베네수엘라 때렸으니까 우리도 우크라이나 때린다. 이제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이 정치 분석가들의 또 행태 분석이고요. 젤렌스키도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옳았구나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휴전을 하고 종전하는 그 협상 내용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에게 워낙 불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미국 말을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틈을 타서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지금 테러 막 뭐 비극적이긴 하지만 하고 있고 오히려 이 러시아의 유조선 공격을 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러시아도 화가 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공략하나 봤더니 우크라이나의 항만 시설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공격하면서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 항만 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이제 곡물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났었을 때 곡물 가격이 역사상 최고가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항만을 치니까 또다시 곡물 가격이 지금 슬슬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금과은, 백금, 팔라디움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결국은 바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또 헤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평화가 아니라 세계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것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앱스타인 사진 파일 보셨죠? 어제 간밤에는 또 아예 조금 더 노골적인 트럼프가 좀 연관된 그런 앱스타인 사진도 나왔었을 텐데 베네수엘라를 저는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화제를 전환해야 되니까 러시아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든가 그렇게 되는 순간 유가는 이제 그대로 튀어오르는데 아마 트럼프도 많은 고심 끝에 본인이 반값 유가를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서 올라봤자 자기는 뭐 조금밖에 안 오를 거다 이런 생각으로 칠 수도 있다,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AB통신에 따르면은 그저께부터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있는 자국의 이 러시아 대사관의 가족들을 외교관이죠. 대피시켰다라고 해서 본토 공격이 임박한 건가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베네수엘라를 치는 순간 유가는 튀어오르겠고요. 배럴당 WTI 기준으로 65달러를 넘어서면 이제 원자재 랠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금과 은, 백금, 구리 엄밀히 말하면 사상 최고가이기는 하지만은요. 우리 재테크에는 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생활에는 솔직히 뭐 은값이 또 역사상 최고가였어요. 진짜 폭등하고 있는데 은값 폭등한다고 우리 생활에 막 그렇게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원자중의 대장 유가가 풀리게 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이거부터는 우리 생활 물가 오르게 되고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지금 또 한 축이요. 설상가상 중국이 원자재 감산을 돌입했거든요.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 오르고 철광석도 여러분 들썩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이미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원자재 랠리가 이제 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거품으로 나올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좀 의아했던 게 지금 태양광은 재료 없거든요. 트럼프가 풍력 태양광 여전히 미워하고 우리나라의 대장주는 하나솔루션이잖아요. 지금 하나솔루션 주가를 보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OCI 홀딩스라는 게 어제도 뭐 급등을 했었고 마치 대장주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뭐지 태양광 재료도 없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의 최근 3개월 차트인데 이미 저 바닥부터 올 6월부터 찍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폴리실리콘을 이제 감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실리콘 회사인 OCI 홀딩스가 함께 가고 있는 제가 왜 저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만약에 베네수엘라 문제로 원유가 상승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주도주는 뭐 AI, 바이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원유와 가스가 움직이면 이건 원자재 랠리가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도주도 원자재 관련주, 뭐 일명 정유주, 화학주, 뭐 철강주 같은 우리가 그동안 엄청 무시했던 이런 종목들의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재 랠리의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아직 원자재 랠리가 시작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원유가 안 움직이니까. 그러나 오늘의 작전은
베네수엘라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돼서 원유의 상승이 시작되게 된다면 자, 우리는 또 다른 투자 전략으로 새로운 주도주 교체까지도 한번 염두에 봐야 된다라는 미리 사전 포석 차원에서 오늘의 작전을 이어가 봤습니다.